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약세론자랑 강세론자랑 다른 생각인데. 오, 좋아요. 네. 약세론자는 이런 거예요. 네. 자, 인플레가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페드가 긴축 정책을 쓸 것이고 네. 그건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이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강세론자는 생각은 거예요. 네. 경기 둔화가 된다고? 그러면 인플레는 약해지지 않을까?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럼 인플레가 하락하면 그럼 페드는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이야. 네. 그럼 결국은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죠. 동일한 시점에 이게 연결고리가 보면 한 고리가 돼요. 이어져요. 동그랗게.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번 시즌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이번 라운드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린이 쇼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할 크루들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크루란 말 대신 군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가 군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헐크와 같은 에너지로 하반과 맞서 싸우겠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헐크 문서진입니다. 네. 이거 좋은데요? 좋아요. 헐크가 색깔이 네. 녹색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미국은 또 녹색이 또 상승이니까 그것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바람막이 그렇습니다. 입고 오셨네요 오늘. 지켜야 되니까. 갯벌 체험하고. 네. 문서진 대표가 있는 한 정말 하방이 예, 네. 밀고 내려올 수 없다. 네, 제가 꼭 맡겠습니다. 네. 네, 우주 방어하겠습니다. 우주방어한다. 보초 선다. 네, 24시간. 네. 예. 오늘 새벽에도 섰나요? 제가 섰습니다. 예. 요즘 매일 서고 있습니다. 네, 나스다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창과 방패는 모두 준비됐다. 캡틴 주명 레이카. 안녕하세요.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입니다. 네. 네. 그 방패가 티타늄인가요? 네. 절대 안 부서지는. 네, 네, 잘 맞습니다. 저희가 방어를 해서 네, 네, 최고의 공격과 수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캡틴 주명 리카와 헐커진이죠. 헐커진 문서진 대표. 헐커진. 둘이 이 전략가 군단이 오늘 두 분이 이제 함께하게 되고요. 저희 주린이들 개미 군단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탄탄한 쌍 내공으로 블랙 위도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여왕 개미 이어지니. 안녕하세요. 봄이니까 개미가 나오네요. 네. 아 블랙 위도우. 네, 네. 블랙이도. 네. 좋나요 뭔지 블랙 잘 위도우? 몰라요. 아 블랙 위도우 몰라요? 어벤져스를 안 여자. 잘 보셨구나. 몰라서 네. 여잔가요? 아 여자구나. 아,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여진님 지금 육아 때문에 네, 매일 네. 놀이터 나가서 개미 만지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 블랙 위도우 우리 이여진님입니다. 스칼렛 요한스입니다. 네, 약간 천하무적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주린이 쇼의 스칼렛 이여진님이고요. 네. 자 여러분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천하무적 아이언맨 싱어송라이터 토커. 안녕하세요. 도커입니다. 네. 아이언맨 좋나요? 아 저는 진짜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 캐릭터가? 아이언맨이에요. 네. 네, 그래서 히어로가. 회사에도 아이언맨을 몇 개를 다 있고 전 통장도 아이언맨 막 있다 그러면 무조건 네. 개설하고. 예. 약간 그런 마네킹 같은 것도 있나요 집에? 네, 피규어도 좋아하시는 피규어도 피규어인데 모으고 요즘 있어요. 큰 네. 피규어가 있던데 큰 아이언맨은 피규어 너무 네. 비싸가지고 깁스 팔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마네킹이 제가 뭐예요? 마네킹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요즘 피규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죠. 저도 피규어는 아는데 마네킹.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큰 아이언맨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재 인형. 네. 그 아이언맨 경우에는 이게 작은 피규어가 아니라 그 큰 것들을 맞죠. 수집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맞아요. 비싸죠. 네. 줄 들어오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해 편의상 마네킹이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빅 피규어. 자 이렇게 네 분이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네 분이 한 팀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시한 팀이에요? 예. 아. 그래서 점점 더 궁금증이 유발되시죠. 허경보님도 업그레이드된 주린이 쇼가 기대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까?
본격적인 룰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궁금증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약간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근황 토크를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요? 도코가 갖고 있었던 빅스 말이에요. 네. 진짜 지난 시즌에 안타깝게 끝이 났는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 아하. 솟구쳤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제가 만족하는 수준의 금액은 오지 않았어요. 권수민님이요. 도코 씨 빅스 익절했나요? 빅스가 폭등하니까 도코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다른 계좌에 더 샀어요. 네, 다른 그래서요? 계좌에 더 샀고 그거는 올라 있고 네. 지금 저희 거 때 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단가를 아는데 거의 된 것 같은데. 거의 본전 네, 수준까지 왔을 거의 것 같은데. 본전까지는 왔어요. 맞죠? 지금 네. 제가 벌었던 그 200만 원 이상 올라갔던 금액까지 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와. 거의 다 올라온 거. 한 18%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게? 네, 근데 이제 그랬죠. 제가 네. 너무 높았었다 보니까 이제 전 9,900원대다 보니까 아. 9,000원대였죠. 네,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10,000원 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린이 쇼가 한 2주만 더 갔어도 그렇죠. 순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네. 여진 씨는 그때 그 포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시간이 2주 전에서 멈춰 있어요. 아 그냥 뒀어요? 네, 시간이 멈춰 있고 계좌도 그대로고 마이너스도 그대로고 네. 마이너스 한 30만 원 정도 어. 올라오질 않네요. 네. K 게임 저 안 쳐다보시고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팀인데 일단은 K게임은 긍정적인 괜찮고요. 이번 시즌에 K 게임 금지화하는 걸로. 저희 주린이 쇼에서 금기어입니다. K 게임은. 그러나 판도라를 열어야죠. K 게임. 네. K게임은 일단은 네. 뭐 어쨌든 시장이 순환매되면 지금 또 이제 괜찮나요? 곡물 관련주 끝나고 아. 나서 네. 할 거고 그 천연가스는 아쉽게 그 다음에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네.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K 게임도. 네네 다 갖고 있어요 그대로. 착착하네요. 우리 황지원 대표 이번 시즌에도 K 게임은 비장의 카드가 될까요? 일단은 원래 오늘 곡물주나 인플레이션주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주가 하락할 때 비장의 카드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커는 이제 빅스가 또 따로 또 투자를 하면서 여전히 하방에 대한 하방은 언제 끝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떤 기준점에 있어도 늘 하방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올라도 내리면 하방이잖아요. 그래서 오. 어떤 그런 약간 멋진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선수가 되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트레이더. 트레이더를 하겠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모이게 된 거고요. 왜 네 분만 모였고 그리고 왜 이들 넷이 같은 편일까? 왜 넷을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부를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제부터 바뀐 저희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의 룰을 설명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바뀐 룰 들어볼까요?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심사숙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면서 주린이 쇼를 좀 더 재밌게 해야 된다. 지금 이 그래픽을 참 진짜 신경 많이 쓴 그래픽이죠.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왜요? 진짜 아이언맨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제 얼굴이 아이언맨 몸통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슴이 저는 그냥 전 웅장해지네. 스칼렛 요한슨이 빨간 머리길래 염색하고 와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셔가지고 네. 우리 정재철님 바로 나옵니다. 합성 퀄리티 보소 대박이라고요. 이게 진짜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성소연 저희 성소연님의 아. 작품입니다. 네, 우리 성소연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와. 네, 저희는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 인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룰을 좀 들어봤잖아요. 네. 이해가 확 됩니까? 혹은 궁금한 점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정철진 소장님은 네, 추천하시는 걸 못 사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저 부담스러워.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 한 명과 네 분이 아. 대결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앞으로 3개월 후에 우리 2명 중 주린이 2명 중에 한 명이 이기면 저를 이기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면 저희가 소개한 종목을 그러니까 소장님은 못 사시는 산다고, 거잖아요. 못 산다고.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물량 공세를 좀 해야 되겠네. 못 사게 좋은 걸 많이 사게 해서. 네, 방송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못 하는 거고 제가 또 미리 해버리면 그걸 또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싸고 못 있네. 사요. 네.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은 제 수익률이랑 여진님 수익률이랑 합산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예요? 1대1로 해서 한 아. 명이라도 따로 해서 한 분이라도 이기면 동시 토너먼트. 그러나 두 분도 협력 관계인 거죠 이젠. 왜요? 왜냐하면 제가 적이니까 어. 경쟁자는 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소장님의 추천 종목을 못 사네요, 저희는.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아. 저는 그냥 해버리는 거죠. 해버리고 나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ETF를 그렇구나. 했습니다. 예, 선투자 후공개. 그러나 제 포트도 공개는 되게 되는. 우리 혹시 청취자분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듣고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텐데 또 우리가 네. 천영진님 소장님 잃을 게 너무 많으신데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살신성인 하는 거죠. 진짜 살신성인 하시네요. 주린이 씨를 위해서 이제 그 전략 싸움이 되겠는데. 뛰어든 그럼.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분이 어찌 보면 저희랑 또 한 배를 또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도 같은 뭐 종목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를 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혹시 그렇다면 그렇죠. 아. 네. ETN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번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레버리지 곧버스 정말요? 뭐 시기도 없이 다 종목만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공격 수비 다 있으니까 좋네요. 레버리지 하는구나.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어. 막판에 레버리지를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이걸 막 레버리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레블리지가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신규로 레블리지 상품들 괜찮은 상품들을 많이 국내 증권사에서 또 레버리지 괜찮은 건 뭐예요? 꽤 괜찮은 종목들이 손길이 저희 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여진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네,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지 정신적으로. 선생님 팀 아니세요? 마피아 아닙니다. 진수라님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해주셨고요. 지금 제 걱정을 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무너지고요. 예, 우리 주린이 쇼가 산다면 아니, 이기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이기면? 제가 이기면은요? 이기면 재미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엄청 없는 거죠. 그건 이기면 망하는 재미없는 거죠. 거죠. 이기면 세 공약을. 달 뒤에 예. 전문가님도 안 이기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명 공약 조금 이거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금요일 날 이거 공약이니까 네.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롤린 하고요. 춤 춰주시면 안 돼요? 방금 아까 문선진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그 전략적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황주명 대표와 문선진 대표도 상의해서 네. 우리가 요걸로 가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좋네요. 각각 개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이 협력이 안 됐는데 이광일님 아니 철진이 형한테도 전문가를 붙여줘야지 해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광일님 저희가 주린이 쇼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계속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9번님 개미 주린이들과 소장님의 대결. 그럼 정 소장은 개미들의 천적인 개미 할기 하셨는데 제가 개미 할기가 될지 아니면 개미 잡아먹힐지. 왕개미에게 뜯길지는 물릴지. 아무도 모르고요.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부터 스타트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바로 신규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요, 우리 두 분들의 전문가분들은? 네. 가져왔습니다.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을요? 그럼 바로 문선진 대표부터 종목 바로 들어갈까요? 네, 저는 이거 뭐 몇 시즌 가지고 나오는 건데 항상 했을 때 실패가 없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요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아 이거 또 들고 나왔네요. 근데 네. 이거 주린이 쇼를 보신 분은 아시는데 협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테마를 해서 손실 본 적은 없어요. 매 시즌마다 소개를 했을 때. 이게 마무리 제일 성적이 그런가? 좋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저번에도 그 황정혜님이 끝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 전환해서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근데 어쨌든 타이밍이 지금은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고요. 예. 결국은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거를 소개했던 이유도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 타이거 2차 전지라고 보기 때문에 소개를 네. 했고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제가 근거를 또 하나 이야기를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일단 먼저 표를 하나 보면 그렇죠. 요 종목을 요 표 보고 네, 또 갈까요? 이 종목 네.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종목 구성부터 봐야 구성은 되겠죠. 워낙 이제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네, 별로 그래도 이제 새 시작이니까. 네, 바뀐 건 없고요. 네.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주요 우리나라 셀 3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3대장. 네, 그다음에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지 업종들 또 3대장 다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2차 전지 좀 핵심적인 종목들만 다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가려면 시장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준비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고 네.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연준이 이 긴축 스탠스를 좀 빨리 빅 스텝을 밟을 것이다. 요즘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5bp까지.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표를 하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경향이 지금 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도 보시면 힘을 좀 못 써요. 떨어지고 있죠. 유가는 제가 계속 이제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튀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좀 꺾였던 거. 네. 예, 원유. 네. 그다음에 가장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곡물 가격. 예. 근데 곡물 가격도 사실상 선물 가격은 조금 상승세는 누그러졌어요. 예, 누그러졌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빅스가 좀 이제 세게 튀었는데 네. 이거는 다른 말로는 지금 이게 그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빅스가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긴 해요. 지금 가격대 자체가. 네. 그럼 이 말은 오히려 빅스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럼 요 부분도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표를 보시면 미국의 주요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어찌 보면 이 주가예요. 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기구 관련 이제 업체거든요. 히트 한번 쳤었죠. 네. 근데 이거 지금 고점에서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알코아 이제 이 경기에 어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알코아 네. 알루미늄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뉴크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홈디포는 뉴크는 제가 안 넣었군요. 네. 예, 뉴크도 철강 관련 기업인데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네. 홈디포 뭐 아시는 것처럼 한참 이제 그 미국이 팬데믹 때 뭐 이제 가구 뭐 건자재 관련 쪽에 뭐 자기 셀프 수리도 많이 하면서 관련 기업 엄청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신 것처럼 주가가 거의 밑으로 꺾였고 옆에 보시는 원자재 관련 또 대표 또 수혜주인 캐터필러도 네. 보신 것처럼 고점에서 찍혔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건 결국 인플레가 피크다? 저는 인플레는 피크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많은 이제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물론 이건 모르겠어요. 추세적인 하락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 상승세는 좀 눌려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게 동일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약세론자랑 강세론자랑 다른 생각인데. 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약세론자는 이런 거예요. 네. 자, 인플레가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페드가 긴축 정책을 쓸 것이고 네. 그건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이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강세론자는 생각인 거예요. 네. 경기 둔화가 된다고? 그러면 인플레는 약해지지 않을까?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럼 인플레가 하락하면 그럼 페드는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이야. 네. 그럼 결국은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죠. 동일한 시점에 이게 연결고리가 보면 한 고리 같아요. 이어져요. 동그랗게.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강세론자니까 이게 맞다고 봐요. 최근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원자재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상반기에는 페드가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상반기에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될 것이고 하반기는 흐름이 괜찮을 거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는 거지 절대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여전히 상승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희 주린이 쇼 이번에 정철진 이겨라는 여름까지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상반기인데. 제가 그래서 예. 저는 이번 달부터 해서 한 6월 초순까지는 약간 방어적인 스탠스고 그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 좀 스타트를 좀 세게 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차 전지입니다. 아까 한번 다시 그 표 보여주시죠.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 테마는 왜 소개를 한 겁니까? 지금 가격대가 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점점 점진적인 상승. 지금이 바닥권이고 점진적인 상승. 그러면 거기서 국내 시장 중에서 가장 시장 영향을 특히 나스닥 시장 상승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테마는 2차 전지. 그 그다음 실적도 나오니까. 네,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좀 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 그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자동차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실적 발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반기부터 자동차 쪽에 이 반도체 공급 부족도 이제 좀 풀리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또 전기차 기업들 전기차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세트라고 합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세트 업체 3대장, LNF, 에코프로빌, 포스코 케미칼. 이제 소재죠. 예, 소재 삼대장. 재료도 3대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오늘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때려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ETF를 다 해버리면 못 살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 전략이 있네요. 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함정을 또 넣어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는 안 하죠. 제가 예. K 게임을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K 게임을 사게 만들어야 제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한 건 우리 여러분이 못하고 또 여러분이 한 건 제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적정 선을 유지하면서 게임의 묘미를 살리겠습니다. 자, 황주명 대표도 오늘 바로 종목을 들고 왔네요. 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아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잠깐만 보태드리면 네, 보태기. 네, 이제 보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현대차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IT가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적극적으로 IT를 얘기한 건 6만 5천 원 깨고 거기서 외국인 돌아설 때 그때는 IT입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의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ESG 우수 기업입니다. 네. 아리랑 ESG 우수기업. 네, 아리랑 그 278420인데 네. ESG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냐, 환경 기업이냐, 혹은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된 기업이냐, 그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인발로먼트, 소셜, 뭐 가버넌스, 뭐 이렇게 해서 인발로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많이 신경을 쓰는 기업. 그다음에 소셜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그다음에 가버넌스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우수 기업.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갖고 온 건 사실은 첫 판이다 보니 방어적으로 좀 가보겠다라는 노직이 좀 강해요. 비슷하신데요. 네. 갑자기 이렇게 잘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게 ESG로 엮이나요? 한솔재지가 가장 비중이 많고요. 네네. 광주신세계, 뭐 삼양 패키징, KT, SK, 현대옵션픽,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네. 제가 잠깐 봤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순서긴 하네요. 빙고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네, 광주 신세계도 네. 그렇고 삼양 ESG 패키징도 하는, 네. 엄청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예, 저도 사실 포인트는 물론 한솔재지 같은 경우 이제 ESG 채권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관련주로 엮이기는 했는데 예. 사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숨겨놓고 왔었는데 예. 배당이 약 4%씩 줍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KT도 있고. 네. 예. 서울가스, 뭐 코리안리, 코리안리, 삼천리 다 배당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이제는 어차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주린이 분들께서 항상 했던 게 이럴 거면 주식하지 말고 은행에 넣을 걸. 네, 맞아요. 근데 은행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2% 금리거든요. 아무리 잘 나와도. 근데 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4% 금리를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초이스할 때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광주 신세계 액면 분할해가지고 네. 최근에 좀 진입 장벽을 낮췄어요. 그리고 또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나 한솔재지도 실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목이 ESG 우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좋고 배당이 좋은 종목. 다만 중요한 건 한 5% 수익 정도 난다.
요 부분인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수관계를 좀 정리하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왜 이 종목을 먼저 갖고 왔냐면 사실 오늘 저는 생각했던 게 뭐 현대사료라든지 뭐 시장에 있는 뭐 사료주들, 곡물주들 거기에 올라타게 한다. 그건 아니고요. 위험한데. 예, 네. 예. 그것보다는 이제 그 종목들이 하락할 줄 알았어요 오늘. 오늘 하락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게 이제 하락을 해야 주식은 항상 이게 인기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인기를 따라가는데 그쪽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네. 쪽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고게 하락할 때 아마 전 좀 적극성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문서진 그 대표님이 네. 얘기했듯이 뭐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락할 때 뭐 KKM도 내고요. 네. 2차 전지도 내고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그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서진 대표도 시황을 조금 전망을 했었는데요. 황지병 대표도 아직 바닥은 안 나왔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느낌에는 앞으로의 시황도 한번 짧게 좀 이야기를 전망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시황은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재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시장은 이제 올 만큼 거의 온 것 같고 바닥을 보고 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계속 처음 방송할 때부터 6만 5천 원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안 깨진다 했지만 뭐냐면 이게 좀 잔인한 게 뭐냐면 이건 뭐 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주식은 한번 이렇게 싹 내려와야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저는 외국인이 6만 5천 원 깨지고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제 이제 거의 잠 안 자고 봤는데 잠은 잤습니다. 예. 네, 한 2시 정도까지 보고 잤는데 이게 자꾸 치고 올라오는 수급들이 좀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 포인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일이나 천연가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 원자재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물가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아 있지만 그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로 따지면 2,590일이 바닥인데 네네. 한 번은 더 가야 되겠네요. 거기 은근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이 깨진다면은 그 부근은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일단은 삼성전자가 깨질 때 다코스가 현대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같은 모습 오늘처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이 이렇게 좀 균형이 맞춰져 가면서 어느 정도 저점 다지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빅스라든가 네. 뭐 곧버스라든가 인버스 이런 거는 이제 소개를 안 하실 건가요? 빅스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차익 실현이 할 수 있으면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네. 또 조금 대응하셔야 되는 게 유동성은 항상 없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종수님 주 리니가 아닌 주 아기의 질문입니다. 아하하. 방어적으로 간다. 스타트를 세게 건다.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방어적인 건 매수를 조금 하고 세게 가는 건 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어적인 건 뭐냐면 네. 조금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위주로 뭐 ESG라는 거 배당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좀 갈 수 있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좀 경기 안정적인 방어주란 종목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님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차이나 전기차. 궁금했어요. 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네. 중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봐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증시 자체가 흔들리면서 수급이죠. 빠질 거니까 지금은 차이나 전기차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할 거면 그냥 2차 전지 국내 쪽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 할 거면 외국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제가 다음에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인데 미국 클린 에너지 ETF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뭐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게 차이나 전기차 쓰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잘 한다 그러던데. 근데 중국 증시가 안 좋아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본전 이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어요. 전 요즘에 중국의 이런 경제 봉쇄 이런 걸 보면서 중국 증시 만만치 않겠다. 요 생각합니다. 위안화도 약세되고요. 이거는 지금 예.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주식을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좋아. 라는 어떤 문서진 대표의 의견이었었고요. 이경혜님 이제
본인이 투시 투자 아시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 양옥수님 시간은 별로 많지 않은데 지난 시즌 마지막에 문서진 대표 강하게 미열었던 미국 테크 탑10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의 전망. 좋습니다. 좋고 아니 저게 미국 탑10 딴 게 아니라 저 엔비디아랑 메타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넷플릭스는 근데 이쪽이 없어요. 아, 이게 그래요? 비중이 작아요. 아.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거가 많이 밀린 건데 이제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방 다 나왔다고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종목도 공개됐고요. 오늘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도 우리 개미 군단 전략가 군단과 팀으로는 이 팀과 맞서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목돌연구소 인별그램 @SBS 빅머니에 오시면은 매번 소개된 종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팅이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첫 번째 대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